네, 안녕하세요. 테스의 김동빈입니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이제 순편익 극대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이 순편익 극대화 과정 자체가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순편익 극대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추후에 좀 고난이도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그 사전 단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중요한 경제학적 용어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총편익, 그러니까 토탈 베네핏이죠. 토탈 베네핏. 여기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, 그냥 편익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총편익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에 이 편익이라는 단어 앞에 아무런 단어가 안 붙어 있으면 얘는 토탈 베네핏, 총편익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총편익은 토탈 베네핏이니까 알파벳 약자로 이렇게 TB라고 좀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그래프를 그리기도 하고 영어 수식을 좀 쓰기도 하니까 TB 그러면 토탈 베네핏의 약자 총편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만족을 다 합산한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경제학적 용어가 새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. 우리 한계편익이다라는 그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죠.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네. 한계편익. 영어로는 이렇게 마지널 베네핏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약자로는 이렇게 MB 이렇게 적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중간에 MB 그러면은 얘는 한계 편익을 지칭하는 알파벳 약자 이니셜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널 베네핏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한계 편익의 의미가 뭐냐, 정의가 뭐냐라는 거 볼 수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밑에 줄에 나와 있네요. 한계 편익이란 경제 활동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마다 추가되는 편익의 증가분, 그러니까 추가되는 편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편익의 증가분, 편익의 변화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표와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 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리는 캔커피를 되게 좋아한다고 한번 가정하겠습니다.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캔커피를 한 캔이 아니라 막 서너 캔까지도 마실 수 있는 정말 캔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여러분 이제 솔직히 캔커피 그렇게 자주 마시면 좀 안 좋겠죠. 이게 그 설탕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근데 제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캔커피를 되게 여러 캔을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캔커피를 되게 좋아한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 표가 뭐냐면 제리가 캔커피를 한 캔, 두 캔, 세 캔, 네 캔 이렇게 마실 때마다 얻게 되는 총편익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제리가 캔커피를 한 캔 먹으면은 5,000원의 만족을 얻습니다. 이거 잠시만요. 예. 제리가 이제 캔커피를 한 캔 먹게 되면은 5,000원의 만족을 얻고요. 두 캔 마시면 8,800원, 세 캔 마시면 11,500원, 네 캔 마시면 13,500원. 보시는 것처럼 제리가 그 캔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제리의 총편익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합니다.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캔커피 되게 좋아하는 제리는 한 캔보다 두 캔 마실 때가 더 좋고요. 두 캔보다 세 캔 마실 때가 더 좋습니다. 세 캔보다 네 캔 마실 때가 더 좋고요. 이런 식으로 캔커피를 마심에 따라서 그 제리의 편익은 계속 늘어나는데, 자, 우리 한계 편익이 뭡니까? 한계 편익? 추가되는 편익이라고 말씀드렸죠? 편익의 증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. 보도록 할게요. 자, 0에서 1로 캔커피 한 캔 늘렸을 때 보세요. 편익이 0에서 5,000원이 됐죠? 여러분 얼마 추가됐습니까? 예, 5,000원만큼의 편익이 추가가 됐어요. 0에서 1로 갈 때. 그래서 우리는 얘를 MB1이라고 부릅니다. MB1. 즉 뭐냐면 첫 번째 캔커피의 한계 편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? 얘가 얼마입니까? 5,000원인 거예요. 걔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제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캔에서 한 캔 더 사 마셨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두 캔째, 두 번째 캔이죠. 두 번째. 그럼 보시면 편익이 어떻게 됐죠? 5,000원에서 8,800원으로 늘어났잖아요. 즉 얼마의 편익이 추가가 됐습니까, 여러분들? 3,800원의 편익이 추가가 됐죠. 그래서 얘가 바로 MB2가 됩니다. MB2. 여기서 숫자로 적은 거는 그 두 번째 캔이라는 얘기예요. 둘째 캔, 두 번째 캔. 두 번째 캔으로 인해서 제리는 전에 비해서 3,800원만큼의 편익이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한계 편익인 거예요. 이렇게 한계 편익. 보시면 8,800원에서 11,500원으로 세 번째 캔은 얼마의 편익을 추가시켜 줍니까? 2,700원만큼의 편익을 추가시켜 주고요. 보시면 그러니까 한계 편익은 계속 양수예요. 계속 늘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. 이 한계 편익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순서대로 쫙 나열하게 해서 그린 게 여기 한계 편익이 이제 막대 그래프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래프 해석하실 때 조심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.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제리가 이렇게 캔을
4캔까지 마셨다라고만 가정해 볼게요. 4캔까지 마셨으면 이때 제리가 얻은 총 편익은 제리는 4캔 마시고 2,000원의 만족을 얻은 거예요.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. 이거 다 누적 합산하셔야 되겠죠. 누적. 첫 번째 캔으로 5,000원, 두 번째 캔으로 3,800원, 세 번째 캔으로 2,700원만큼 편익이 계속 에딩, 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리가 캔을 4캔까지 마시면은 요 막대 그래프 4개를 모두 다 더한 요 면적이 바로 4캔까지 마셨을 때 제리의 총 편익이 되는 겁니다. 4캔까지 마셨을 때 제리의 총 편익은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. 5,000원, 3,800원, 2,700원, 2,000원 더하시면 13,500원 나올 겁니다. 이게 바로 한 개 편익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이 막대 그래프 그림을 보시면요. 이렇게 낮아지는 모양이잖아요. 참고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낮아지는 모양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하향한다라고 부릅니다. 우하향. 우하향한다라고 부르고요. 또 다른 말로는 체감한다라고도 부릅니다. 체감. 여기서 체감이라는 단어는요. 뭐 체감 물가, 체감 온도처럼 실제 느끼는 그 뜻이 아니라 점차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. 즉, 이 X축 방향이 이쪽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량이 늘려나감에 따라서 한계 편익이 점차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. 이 체감이라는 단어가요. 체감한다, 우하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한계 편익이 체감한다라는 거에 경제학적 의미가 뭐냐면 아마 이거는 거의 대부분들의 강의 들으신 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소비량을 늘려나감에 따라서 보세요. 편익은 어쨌든 계속 추가는 되고 있어요. 근데 보시면 추가되는 속도가 점차 둔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 바로 경제학의 두 번째 원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. 자, 경제학의 첫 번째 대원칙은 뭐였죠? 세상에 공짜는 없다. 그러니까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. 경제학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귀하면 비싸지고 흔하면 싸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뭐 적을 것까지는 없는데 뭐 잠깐 적어 드릴게요. 귀한 건 비싸져요. 어떤 물건이라든가 어떤 가치가 귀해지면 걔는 비싸지죠. 그다음에 흔해지면, 그리고 싼 게 비지떡이라고, 흔하면 얘는 가치가 낮아진다. 싸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게 경제학의 두 번째 원칙인데 그게 소비 버전으로 번역된 게 이런 식으로 한계 편익이 점차 체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이제 한 번 더 해석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뭐냐면 자, 지금 제리가 0입니다. 제리는 지금 캔커피를 하나도 안 마셨어. 캔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제리의 몸속에, 제리의 위장에 캔커피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. 그러니까 이때 제리가 캔커피를 한 캔 마시면은 이 캔커피 마셔가지고 오랜만이야. 이 카페인에다가 이 달달한 설탕 향기 정말 너 정말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어라고 해서 첫 번째 캔커피를 마시면 만족도가 5,000원으로 확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얘는 두 번째 캔커피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죠. 자, 두 번째 캔커피라고요. 그러니까 체리는 일단 한 캔 마셔서 5,000원의 만족을 얻었어. 그러니까 몸 안에 어느 정도 캔커피가 좀 들어갔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캔커피는요. 여러분 당연히 첫 번째 캔커피만큼의 만족을 주지 않겠죠. 자, 여러분 만약에 맥주 좀 좋아하시는 분들, 시원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, 되게 무더운 여름이야. 막 장마 지나고 해가지고 습기 차고 무덥고 막 낮에 한동안 고생하는데 친구랑 저녁에 우리 한잔 하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에어컨 선선하게 잘 나오는 저기 단골 호프집에 가가지고 시원하게 얼음잔 동동 띄운 그 시원한 생맥주를 한 잔 딱 주문했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그 생맥주 마셨을 때 몇 번째 모금이 가장 시원하고 맛있습니까? 첫 번째 모금이 제일 시원하고 맛있겠죠. 혹은 그게 아니라 아까 뭐 라면 얘기도 했었으니까 여러분 되게 출출하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였는데 몇 번째 젓가락이 가장 맛있을까요? 첫 번째 젓가락이 가장 맛있겠죠. 얘도 마찬가지야. 지금 되게 귀하기 때문에 첫 번째 캔커피는 5,000원만큼의 만족을 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캔커피를 마심에 따라서 그 만족도는 물론 계속 만족은 추가시켜주는데 추가되는 만족도의 가치가 점점 좀 낮아지겠죠. 이미 3캔까지 마셨어, 캔커피를. 그러니까 네 번째 캔커피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캔커피만큼 반갑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. 물론 좋긴 좋은데 얘만큼 좋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. 소비도 마찬가지, 소비량을 늘려나감에 따라서 그 체감하는 만족도, 물론 플러스긴 한데 만족도는 좀 낮아지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게 이제 한계 편익이 체감하게 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이제 한계 편익이 좀 천천히 체감하는 소비자도 있을 테고 한계 편익이 좀 가파르게 체감하는 소비자도 있을 텐데 이렇게 소비를 늘려 나감에 따라서 한계 편익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공통적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한계 편익 마지널 베네핏의
경제학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. 이걸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.